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 범죄, 특히 중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6%에 불과하고 중국으로 달아나 아예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김황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성매매를 해온 중국인 불법 체류 여성들. 경찰에 적발됐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하다 30대 남성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중국인 26살 주모 씨.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중국으로 도망갔고 피해자는 보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신병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출국해 버리면 그 수사가 진행되기가 어렵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국으로 출국을 해버리면 강제로 송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범죄는 283건. 해가 갈수록 늘고 있고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흉폭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범죄자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고작 16%에 불과하고 60%는 약식 기소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 달아나 기소 중지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중국 당국과 수사 협조가 제대로 안 돼 달아난 중국인의 신병을 인도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웬만한 사건을 저지르고 경찰이 나타나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범죄 억지력에 좀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중국인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경하게 또 수사 같은 걸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전담 수사기구와 인력은 충분한지 수사 공조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질 나쁜 저가 관광과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전담 여행사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이를 어겨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무사증 제도의 폐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223만 명. 대부분 중국계 여행사의 초저가 상품을 통해 들어옵니다. 쇼핑 위주의 덤핑 관광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중국 전담 여행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비지정 여행사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신규 지정에서 제외될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고 단속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행 규정으로는 전담 여행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차후를 대비해서 이제 받아놨는데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무사증 입국 도시이기 때문에 굳이 전담 여행사 제도가 필요가 없죠. 이에 따라 제주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전담 여행사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무사증 사전 심사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신원을 사전에 심사해 여행을 제한하고 관광객이 문제를 일으키면 일정 부분 여행사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자는 겁니다. 도 자체에서 이 전담 여행사를 운영 관리, 어떤 업무 보고 형태라든가 중국인들이 이런 입출국 상황에 대해서 보고 의무화를 이렇게 이제 강제 좀 시켜서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높을 것 같아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의 범죄 예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여성살인 사건을 계기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문제에 대해 중앙부처,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특단의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외국 관광객들의 범법 행위와 환경 훼손, 질서 훼손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분야별로 기준을 마련해 질적 관리를 향상시킬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와 범죄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경찰 외사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관광객과 도내 거주자 등 제주에 하루 평균 2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머물고 있지만 경찰 외사 인력은 37명으로 한 명이 670여 명을 맡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도 연간 400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사를 도와줄 통역경찰관은 37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에 외사과를 신설하고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 주민 참여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정작 사업 계획에는 이 부분이 미흡해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의 핵심은 관덕정 복원, 역사문화 경관을 조성하고 주변 5개 동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관덕정을 중심으로 한 모관지구와 동문지구, 서문지구와 남문지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를 늘리고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 관주도의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쏟아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관여를 해야 되고 그러한 법률 체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쏙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빈집에 예술가들을 이렇게 임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이렇게 정말 맞는 임팩트 있는 그 카드인가? 지역 주민들도 관덕정 복원과 주거환경 개선 위주의 재생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희생을 시키지 마시고요. 행정에서가 먼저 자발적으로 나라의 땅을 활용해서 인구 들어오게끔 해주시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그 할아버지가 살았던 공간에 대한 그 현장을 우리가 소멸시키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주도는 올해 말 정부 계획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지만 주민 공감대 확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농업의 현대화와 기술 개발, 또 경영 규모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법인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내 농업법인의 80%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법인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중산간 마을의 3층짜리 펜션. A씨는 지난 2013년 이곳에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땅 8천여 제곱미터를 구입해놓고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농업법인인 경우 농업과 관련한 사업만 해야 하지만 정관에 부동산 매매업을 하겠다고 등기했다가 제주시에 적발됐습니다. 읍에서 나와서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다른 땅 때문에도 농사를 안 져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농업법인을 그냥 폐지시켰어요. 그렇다고. 이처럼 숙박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의 사업을 했던 농업법인은 모두 257곳으로 전체 농업법인의 10%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도가 농업법인 2,6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400여 곳은 운영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422곳은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 농업법인은 그 정관을 만들어서 법원에 신고만 하면 등록이 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행정기관의 신고라든가 이런 등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목적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을 청구하고 비정상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건설 현장에 레미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오던 골재 채취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건설 현장의 공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부산 MBC 배범호 기자입니다. 사구 신평동의 한 레미콘 회사, 칸막이 벽으로 구분된 야적장의 한 칸이 텅 비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채취해 세척한 고운 모래를 쌓아두는 칸입니다. 지난 1일부터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골재 채취가 전면 중단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건설 현장에 나가 있어야 할 레미콘 차량들이 이처럼 멈춰서 있습니다. 부산 지역 관급과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하루에 레미콘 1,500루벨을 출하하지만 요즘은 3분의 1도 안 되는 430루벨을 겨우 내보내는 형편. 이 때문에 레미콘 가격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게 뭐 몇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뭐 12,000원, 13,000원 하던 게 뭐 2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서 바다골재 채취가 중단된 것은 채취 기간 연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해역이용 영향평가 협의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지만 해수부가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의견이 들어와야 지금 이걸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민들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산 건설업계는 거의 해마다 이 같은 골재 파동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서 공급되는 골재는 부울경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모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건설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아침 공기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기온이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은데요. 나오실 때는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에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대기의 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비 소식은 없어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9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약간 더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면서 큰 일교차에 잘 대비하셔야겠고요. 남부 지역은 오늘도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여전히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 7도까지 떨어져 춥게 느껴지는데요.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트여 있어 장거리 운전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섬 지역의 기온 18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구름 많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독거노인의 40%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광역치매센터가 독거노인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매 위험인자인 우울증 유병률은 43.5%로 전국 평균 28%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치매 고위험 비율은 11%, 치매 환자 비율은 6.4%로 조사됐지만 69세 이하 노인층에서 치매 고위험 비율은 14.3%로 높게 나왔습니다. 노지 감귤 출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노지 감귤 출하 시기와 함께 가공용 감귤 수매 규격을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도매시장에 상품용 감귤 32만 톤을 출하하고 가공용으로 8만 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의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지역 아파트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950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제주의 아파트 분양가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 근로자의 임금은 적고 근로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기준 상용 근로자 임금과 근로시간 현황에 따르면 도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전국 평균보다 85만 2천 원 적은
256만 4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도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3.2시간 긴 179.9시간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7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3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과 주택, 제2공항, 그리고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김경학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자치와 관광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제주시 한림읍 양돈장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열병에 감염된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중국 후난성에서 검출된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유전자 형태가 99.4%로 가장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도 백신 항체가 나온 점으로 미뤄 살아있는 백신균에 오염된 사람이나 차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